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 결정했지요. 연 3.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과 같은 동결이었는데요. 다시 오르기 시작한 국제유가 여파와 물가 추이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에서는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 동결할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시장의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이번 결정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오늘 금통위 결정은 시장 예상과 매우 부합하게 동결로 발표가 됐습니다. 물가 상승 수준,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속도, 그리고 국내외 경기 동향을 고려해서 이제 최근에 기준금리가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가 상승률 수준이 둔화되고 있고, 또 미국의 기준금리도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등의 이슈로 좀 소폭 인상하는데 지난달에 그쳤고, 또 한국 경기가 최근에 이제 성장률 하락 전망이 우세하면서 지금은 이제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 금리 결정은 시장 예상과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이제 부합하고 남은 시기에도 금리를 올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라는 이제 신호로도 해석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물가인데요. 그러니까 물가 예, 인상 압박이 있으면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번에는 네네. 동결을 했어요. 그렇다면 물가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물가는 다소 안정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안정됐다기보다는 이제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상승했던 추세가 꺾이고 이제 하향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1%를 기록했고, 또 2월에는 이제 10개월 만에 물가가 4%대로 떨어져서 4.8%, 그리고 지난 3월에 4.2%로 하락 추세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소비자 물가는 2%대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타겟 물가 수준보다는 지금은 이제 다소 높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 기록했다. 4.2% 기록했다고 예, 해서 예. 물가 상승세가 이제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는 있지만 지금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목표치는 2%니까 아직 좀 한참 네네. 남기는 했지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동결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네. 당시에 근원 물가는 여전히 높게 나왔었잖아요. 예, 지금도 사실은 오늘 지난달 발표한 걸 보면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 그리고 농산물 가격 변동 요인을 제외하고 발표한 근원 물가 지수가 4%로 나왔는데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물가 하락이 본격화되었다고는 사실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또 국제 유가 상승에 공공요금 인상도 사실은 불가피해 보이는 부분이고. 맞습니다. 전기요금 하반기에 인상 가능성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음. 오펙 감산으로 인해서 유가도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음. 물가를 안정 수준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결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이걸 인상을 하지 않고 두 번 연속 동결을 했을까 이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듣고 싶은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어떻게 그래서 생각하시나요? 이제 예. 기존에 이제 지금 많이 올라와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최근에 기준금리를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인상할 정도는 아니다. 지금 음. 현재 물가 상승 수준이. 네. 그리고 물가 이외에도 미국이 또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올리면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나라 또 올려야 되는데 미국도 최근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또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낮추고 있고, 또 음. 국내 경기도 여전히 이제 하락 쪽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금은 이제 금리를 동결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박은 여전하고 네, 하반기에는 여전히 하반기에도 좀 물가가 고물가는 지속이 될 것 같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들도 감안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도 네네, 있을 것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이제 동결을 하면서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는 하는데요. 예, 예, 하나씩 조금 더 이제 궁금한 부분도 여쭤볼게요. 예, 보통 예, 추가 금리 인상의 요인으로 원달러 환율도 지목이 되는데 예, 이 예,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 1,300원 내외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던데 이 예, 예. 부분은 특별히 고려 대상은 아니었을까요? 이 부분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
즉 그 한국의 원화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자금을 빼내서 보다 이제 매력적인 시장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지금 세계에서 투자 위험이 가장 적다고 인식되는 국가가 미국인데요. 예.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5%대입니다. 4.75에서 5%여서 한국보다 1.5%를 이자를 더 줍니다. 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 레벨이 높은 미국으로 자금을 빼내는 게 더 좋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300원대 환율이 계속 유지가 되면 과거에서는 이게 금융시장의 불안을 확대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지금 1,300원대 환율이 계속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서 자금을 대규모로 이탈할 가능성은 아직은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를 넘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원화가 크게 약세가 됐었기 때문에 1,300원대가 찍혔던 거고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를 넘는 거는 달러화가 유독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 이제 달러 인덱스를 기초로 비교를 하는데요. 과거에는 달러 인덱스가 80일 때 1,300원을 넘어서면 위험하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달러와 혼자서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달러와 인덱스가 100을 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는 거는 아직은 이제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이제 현재 1.5%포인트인 건데 미국 기준금리가 현재 5%니까요. 지난번에 0.25%포인트 이제 인상하는 데 그쳤었기 때문에. 근데 연준이 다음 달에 또 FOMC 열고 기준금리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예. 다수의 이제 전문가들이 미국 FOMC가 5월 아니면은 6월에는 0.2% 정도 베이비 스텝을 할 가능성을 이제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행인 것은 이제 딱 그렇게 5월이나 6월에 한 차례 하게 되면 미국도 이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끝났다라고들 보고 계십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이제 5월이나 6월에 미국에서 그 한 차례 금리 인상을 해서 5.25%까지 올리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1.75%까지 벌어지는데요. 이러면은 역대 이제 최대로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많은 또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외국인들의 그 투자 자금이 이탈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마 이제 보면서 이번에 이제 동결을 한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저런 기사를 찾아보면 지난번, 이번 이렇게 두 차례 연속 동결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작년 4월부터 7차례 연속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긴축 정책으로 계속 쭉 펴오다가 두 번 연속 동결을 하다 보니 이제는 그러면 한국은행의 정책 전환이 있는 게 아닐까, 통화 정책 전환이 있는 게 아닐까, 긴축에서 조금 완화로 가나 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일각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부터 그럼 다음에는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가 될까, 하반기는 인하를 할까, 이런 좀 이제 시각들도 조금씩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한국은행이 정책 전환이라고 지금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 사실 미국 연준보다도 빠르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사실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최근에 와서는 여유를 가지고 이제 할 수 있게 된 부분이 있고요. 여전히 한국은행의 1순위 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이고 또 인플레이터 파이터로서 역할은 저는 이제 변함이 없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잡는 게 최우선 목표라는 거죠. 최우선 목표입니다. 한은법 제1조 1항에도 한국은행의 목적으로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한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안정에 유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장 올해 기준금리를 인하 쪽으로 발표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겟 물가가 2%인데 여전히 물가가 하락 추세에 있다고 하지만 4%대로 여전히 높고 그리고 또 상승 압력, 전기요금 인상이라든지 원유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은 이제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될 시기다. 다만 최근에 기준금리를 빨리 올리면서 긴축을 해왔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를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년까지 좀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확실히 물가가 안정이 되었다라는 신호를 잡은 뒤에 기준금리를
적극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면은 하반기에 좀 물가를 보면서 예, 기준금리 한 번 정도는 더 올릴 수도 있다, 한두 번 정도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계세요.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어, 한국은행 총재님께서도 예. 지금으로서는 뭐 동결 가능성이 높긴 한데요. 연내 계속 동결 가능성이 높긴 한데 네. 만약에 이제 물가가 한 차례 정도 추가적으로 큰 폭으로 오르는 게 발표가 되거나 아니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 큰 폭으로 올리거나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되는 흐름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또는 대내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들이 온다면 저는 또 한 차례 정도는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은 것이 지금 뭐 물가는 어찌 됐건 둔화세로 접어들긴 했는데 네네. 지금 우리가 내수랑 수출이 동반 악화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진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마도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젠가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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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실제 이제 그런 시장의 기대 심리가 있어서 시장 금리는 기준금리는 당장 이제 올해 그 인하 쪽으로 가기는 어렵다고는 보시지만 예. 시장 금리는 이미 많이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저는 뭐 무역 수지 적자도 지속되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경상 수지도 적자로 돌아선 부분 이런 네네. 부분들이 다소 우려가 되고 글로벌 IB들도 최근에 한국 경제 성장률을 1%대도 어렵다고 전망을 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소 한국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아졌다. 예,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시화가 되게 되면 기준금리의 이제 인하 압력으로도 작용할 것 같긴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저는 오늘도 이제 기준금리 동결 발표하고 나서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주가 지수를 보면 주식시장이 경제를 이제 선행 지표로 본다고 하는데요. 네네.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최근에 네. 올해 들어서는 그래서 1분기 들어서 코스닥 지수는 25%나 올랐고 코스피도 11% 상승했는데 G20 국가 중에서 제일 상승률이 높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상당히 이제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그리고 반도체 가격도 지금 서서히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저는 하반기부터는 다시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리고 무역 수지도 다시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개선되는 모습이 관찰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다소 긍정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이제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고 조금 전에 네네. 이제 말씀하셨지만 실장님이 지금 예. 2개월 연속 경상수지 적자 났고요. 또 주요 네네. 외국계 투자은행들도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1%대로 점치고 있고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기존 네. 전망치가 1.6%였는데 그보다 밑돌 거다 또 이렇게 내다봤다고 예,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상보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네, 들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좀 한쪽에는 불안 심리가 여전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좀 맞습니다.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그 경기를 보는 것들이 중요한 게 이제 수출과 소비인데요. 네. 수출 부분도 대중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그쪽에서도 중국 쪽에서도 이제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또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다른 품목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부분의 그 수출 품목이 이제 경쟁력이 좀 다소 떨어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되는 모습이고 또 반대쪽으로는 이제 내수 쪽에서 소비가 지금 많이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다소 아쉬운 점입니다. 소비는 이제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리면서 가계가 소비 여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비 회복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시장 전문가들이 시장 금리를 이제 하락 쪽으로 많이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경기가 계속 생각보다 안 좋게 나타나고 있으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미국 경기도 지금 하락 지표들이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예. 뭐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 지금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선행 지표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주가이고 그리고 뭐 이런 반도체 가격들인데 또 다소 이제 또 선행 지표들이 또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뭐 내년 총선도 있고 또 신정부 3년차 미국도 이렇게 앞두고 있어서 저는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다소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뭐 올해 하반기에는 일단 물가는 여전히 고물가
상황이겠지만 조금씩 그 물가 상승률은 이제 떨어질 것으로 이제 내다보는 예, 예.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맞습니다. 이제, 예. 그런 추이를 보면서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이제 동결을 계속하면서 이제 추이를 볼 것 같긴 한데.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성장률 같은 경우 지금 좀 경기 침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지만 이건 역시 올 하반기까지 정도만 잘 좀 예. 지켜보고 버텨내면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측면을 보시는 거군요. 예. 저는 뭐 하반기부터 지금 반도체 가격이 의외로 빠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 삼성전자도 감산을 발표하면서 그런 것들 회복세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뭐 10월, 11월 이때까지 좀 지켜보고 아마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때 가면은 조금 다시 이제 전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이었습니다.